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십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협의와 같은 여러 정치 현안으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우리 김두관 참여지방정부위원장님, 우리 조정식 의장님, 또 김정우 기재간사님, 예산 때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규백 식당위원장님과 서울시 출신 의원님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신원철 의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2019년 정부 추경 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또 집중해왔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되게 됐다는 점,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이제 100일이 됐는데요. 그동안 정부와 또 기업의 신속하고 또 발빠른 대응으로 또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또 기술이 자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이 상생 협력이 우리 당정청이 협력해서 잘 극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철저히 함께함으로써 힘을 보태고 또 피해 기업의 상담 창구를 개선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이라든지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논의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복지 또 환경과 직결된 여러 사안들입니다. 서울시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지만 서울시 예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자세히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갈수록 지금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나서 1년에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지하철 오후전동차의 교체 문제라든지 또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조상기를 저희 서울시는 거의 1조의 기초를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이어서 또 내년에도 편성할 예정인데 이게 정부에서 좀 여기에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고, 특히 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을 임대주택 확대 이런 부분은 좀 전향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난의 다름 아닌 우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환경 부분에도 국가의 지원이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서울시의 성공이다. 이런 굳건한 믿음 아래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저희들이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협조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건강과 협력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와 예산정책 협의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이해찬 당대표께서 서울시와 정당과의 교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지 못하셨습니다만 우리 조정식 의장님이나 김두관 참여지방정부위원장 함께 하신 분들이 저희 안규백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서울시에서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또 강 대표님 안 계시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면서 서울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많이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보기 좋은 성장이 아닌 나의 삶이 실제로 바뀌면서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의 질이 높아지는 행정이 무엇인지 그동안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장님들, 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자료에도 또 보고가 되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님의 혁신 철학이 담긴 다양한 사업과 현안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크기만큼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울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할 그런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와 개통 30년이 경과한 1호선부터 4호선의 노후 시설 교체는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차 혹은 관련 시설에 문제가 생겨 출퇴근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이제 반복되는 일상처럼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 함몰 및 침수 예방을 위한 30년 이상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후 시설의 교체 정비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공기의 질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다른 지역보다 20% 정도 공기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을 뒤덮는 미세먼지는 가히 봄철에는 재앙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어서 차량 이부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기질의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해오고 계시는데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인 보완과 또 예산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인순 최고위원님께서 당에 있는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더 강화해서 실제로 내년 봄에는 미세먼지 없는, 사실상 미세먼지가 매우 적어지겠습니다만 미세먼지 없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으로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내 당에서도 준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에서는 전국 25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중앙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앙회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하는 특례 보증 정책과 또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많은 만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가 드린 말씀 외에도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현안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서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 이렇게 함께 하신 만큼 허심탄회한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는 남은 예산 기회 일정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봄철 예산 정책 협의회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이미 15개 또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자리 마무리할 때쯤 돼서 조정식 정책위원장께서 미리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답변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다음에 안규백 서울시장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위원장 안규백입니다. 늦가을에 서적이 느껴지고
전국 산야가 아주 만산 풍엽으로 물든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선선하고 일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편해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편안히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당 그리고 당이 삼위일체가 돼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이 당정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서울시장님께서 봉산 계도 우수 가교라고 화두를 메시지를 드리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새 벽두 축사에 산을 만나면은 산에 허리를 뚫어서 길을 만들고 강을 만나면은 달을 노는 심정으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의 성실의 열정에 의해서 서울시정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연초의 말씀이 생각나는 10월입니다. 아마 그것이 결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피부로 지역에 가면은 그 말씀이 젖줄로 느낄 만큼 체감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려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당과 시와 또 우리 서울시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동안 서울시당 운영에 있어서 이해와 협조 또 성을 보는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정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잘 지키고 또 중요한 핵심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은 챙겨서 서울시가 정부를 주도하는데 핵심 추구에 항상 자리에 있듯이 그것도 똑같이 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소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와 또 우리 서울지역 지역위원회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과감히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성장, 양파의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지역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더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대표되는 오늘 시대 정신을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또 나아가는 서울에 구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서울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김원희 부시장께 저분들의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잘 돼야 또 혁신하는 기운이 우리나라에 넘치고 이러고 오늘 회의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회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네, 박원순 시장님, 또 황태웅, 진희선, 김원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원철 의원님과 서울시 의원 102명이라고 하셨죠. 102명의 우리 당 의원님들 저희 감사하고요. 안규백 시당 위원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함께하신 신재권 의원님, 전현수 의원님, 현정혜 의원님, 또 기동민 의원님, 고영진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전현 의원님 여기 계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정연설 하셨는데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 가치를 강조하셨고 재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이 국제 경제 환경이 위축된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지난 8년 동안 해온 시정을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그런 철학들을 고스란히 다 반영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한 발 앞서서 해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예산, 또 수기 예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다른 도시들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이 더욱 이것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한 거죠. 8년 전에 비해서 3.5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지방 정부의 부담이 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복지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추세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특히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라든지 기초연금 보호제를 높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이제 청년 예산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좋은 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수당, 소셜 벤처부, 청년 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거를 터무니없이 세금 나눠주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짧은 생각이고 미래를 위한 매우 소중한 투자다. 이런 점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영업자를 위한 활력 예산도 이거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도 가장 아마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굉장히 정교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예산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잘 듣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동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네, 그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또 우리 부시장님들, 또 시국장님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장의 또 안기백 식당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김두관 참정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동식 정책회장님, 또 김정호 간사님 많이 함께해 주신 서울지역의 의원님들, 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이 오늘 이걸 직접 다 챙기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해 계시는 거죠?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침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IMF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서울시도 내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확장 재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면서 이끌어주고 계셔서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보건복지원회니까 보건복지원회로 오늘 보면 저희 기동민 의원님도 저기 계십니다. 함께 간사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서울시와 함께 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으로 해서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과 자동차 정비업계 불공정 거래 관한 개선을 협약식을 사실 주최를 해서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서울시가 앞장서온 부분들을 전체 정책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참정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마포에서 뵙고 오늘 국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지방위원들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 문제로 해서 모두 함께 못하셨지만 국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35분의 국회의원님, 13분의 지역위원장님, 24분의 구청장님께 응원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복지 예산이 4조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1조 5천억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만 또 많은 내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조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일괄 이양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서 지방정부가 살림을 사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규백 시장위원장님과 서울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또 신원철 시의회장님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서울시에 저희가 가상했었죠. 상반기에는. 그리고 그 상반기 때는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킬 서울시 예산을 좀 이제 같이 협의하는 자리였었고,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정부 예산은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결산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국회 이제 앞으로 처리까지 1개월여 동안 이제 그 정부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서는 어쨌든 당 차원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 예산들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 올해 예산보다 약 3,100억 원 이상 증가한 5조 9,86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년부터 지방 수비세율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 수비세율 인상으로 그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는 7천 원 정도 늘어난 2조 6천억 원의 서울시 지방 소비세 소축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또 그 서울시의 그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그 서울시는 그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그 20% 가량이 모여 살고 있고 또 점점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이 보편적 복지와 환경 문제 대응 등의 세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울시의 재정 부담 또한 계속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정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 예산 편성이나 추경 단계에서도 미세먼지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이런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들을 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 같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당이 무엇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과 국고 지원 건의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15가지 국고 지원 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는 그 정부 예산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추가로 또 진행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 개정이나 또는 그 보조율 확대를 통해서 반영돼야 될 서울시 요청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리 서울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고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본 가치이기도 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확충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하철의 노후시설 개선이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의 문제, 또는 신혼부부의 내 임대주택 문제, 또는 전기차 보급 지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주신 그런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로페이 사업이나 그다음에 서울 국제기업 복합지구 사업,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 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이 관심을 갖고 함께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정책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울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올해가 이제 사실상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미 기획확보되어 있는 2019년도 국비 예산과 추경 예산이 올해 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실 것을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에서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매년 보면은 예산의 불용과 이호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현장에서 최대한 오래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